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게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실정과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지 그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어떠한 여러분들이 보실 앞으로의 그 사진 같은 것들은요,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맨 처음엔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 하는 어떤 그 희망찬 그런 그 방법론이 제시가 될 테니까요. 조금 맨 처음에 좀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저는 그 아이다호주 보이시라고 하는 그 주 수도에서 병원에서 그 세인 알판스라고 하는 그 천주교 재단입니다. 병원에서 원목으로 차플린으로 지금 한 1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인교회를 맡아서 했었고요. 우리 형님 여기 전창원 씨 계시고 이 교회는 특별히 그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힘이나마 모아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잘 보이십니까?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북한 선교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기 전에 그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청년들 내 말 뭐 한국말로 다 알아듣죠? Young people,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So I'm going to share with you why we must do the mission for the North Korean people, our own people, and how we can do help them to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truth and the gospel as well. 여기 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을 때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입니다. 몇 년? 종살이 몇 년이요? 400년. 근데 북한에 있는 이 우리 형제들은 지금 종살이가 아니고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챌린지를 하시는 겁니다. Next. 이제 동영상에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탈북 이야기 또는 뭐 탈북자 이야기 또는 뭐 지하 감옥, 지하 예배 이걸 치시면요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로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어요. 목숨 건 비밀 예배입니다. Next. 지금 두 사람이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을 벽에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인, 그 나라의 우상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떼어내는 거죠. Next. 좀 화면 좀 깨끗하게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그냥 동영상에서 이게 찍은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진은요, 이 한국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흐리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 사람을 보이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 뉴스에서 이걸 보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벌써 죽었어요. 이거를 리코딩 한 것은 5년 전입니다. 그리고 벌써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한국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앞에 있는 그 두 개는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업사이드 다운 해가지고 뒤집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서 모시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리는 건데,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1년 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자비를 안 주십니까? 들으셨어요? 1년 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우리 이 북한 동포들이 왜 아직도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회를 못 갖고 결과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넥스트.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는 뭐 20만이라고 하는데 확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 그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 여기는 꽃제비들을 위해서 장마당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 장마당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장마당을 뭐라 그러죠? 프리마켓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수화미 같은 겁니다. 거기서 우리 꽃제비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부모님이 내보내요. 어디든지 가서 먹을 걸 구해라. 살아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장 바닥으로 와서 어른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 주워 먹고 있습니다. 넥스트. 여기 보면은 이 동영상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대화하는 모습을. 지금 몇 살이에요? 저요? 21살입니다. 21살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She's 21-year-old.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산 들판에서 토끼풀을 따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제가. 넥스트. 이 꽃제비들은 잘 곳이 없어요. 아무데나. 지붕만 있으면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만약에 비누가 있으면 비누를 덮고서 잡니다. 북한이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그 엄동설안에도 집이 없으니까,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비닐을 덮고 자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더미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든지.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 온대요. 그 아이들의 그 간증한 것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넥스트. 넥스트. 이제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죽죠. 그리고 이 두만강 강변에는 탈북하다가, 도강을 하다가 총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탈북할 때 다 마펜을, 오피엄, 그걸 차고 나옵니다. 아니면 다른 독약을. 그래서 잡히면은 죽으니까, 죽는 게 나니까, 죽진 않더라도 죽는 게 나니까 아예 아펜을, 그 독약을 몸에 지니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 먹고서 죽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건너다가 물에 이렇게 드라운이 돼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총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넥스트. 뭐 어린아이군 여자군 없습니다. 뭐 탈북하다가 뭐 하다가 잡혔다 하면은 뭐 인정사정 없이 그냥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게 이제 얻어맞습니다. 고문을 당하죠. 넥스트.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탈북하잖아요. 거기서 잡혀서 이제 북송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 사진들은, 그림들은 이 탈북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그린 거예요. 사진으로 찍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넥스트. 이거는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탈북자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얻어맞는 비명소리가 말도 못합니다. 저 벽에 있는 그 피 보이시죠? 머리를 갖고 그냥 벽에다 짓이겨가지고 그냥 저런 식으로 탈북을 했다 걸렸다 하면은 저렇게 돼버려요. 넥스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북한에서는요, 남자들은요, 대낮에 전등이라고 불러요. 대낮에 전등. 대낮에 성이 밝죠? 그러나 북한은요, 여러분들 아세요? 40년 전, 50년 전에 한국에서 쓰던 그 다마 몇 촉인지 아세요? 40촉 그런 걸 썼어요. 제가 90년대 북한에 가니까 딱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40촉짜리 40W 그 방에. 그거 침침해요. 대낮에 전등 쓸모가 없어요. 그 북한의 남자들은 쓸모가 없어요. 돈 버는데 쓸모가 없어요. 다 당을 위해서 다 일해야 되니까 무료로. 그러니까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 여자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대부분은 90% 정도는 다 인신매매가 돼버리죠. 그러나 인신매매라도 감사한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인신매매로 가서는 강제 노동을 하든지 그냥 완전히 그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가더라도 가늘게 난 거예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로 팔렸다.
뭐 섹스 트레이드가 됐다. 그러면 임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북한 사람들 쓰는 말 있죠. 정강나에 뭐 씨를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발로 걷어찹니다. 그래서 낙태를 시키죠. 넥스트. 그 다음에는 저렇게 벗겨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자꾸만 시켜요. 그러면 여자들이 돈을 안 뺏기려고 돈을 가지고 가야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네? 돈을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궁 속에다 감춥니다. 그걸 알고서 업앤다운 계속 시켜요. 그러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빼앗어요. 그러니까 저게 군인입니까? 저게 깡패입니까? 군인들은 백성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거 어디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Next.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로 이렇게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이제 해 질 때까지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12시간 이상은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뭐 먹는 건 없죠. Next.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Next. 저게 지금 아버지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총살당하기 바로 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엄마와 이제 딸에게 굉장한 국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살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거기 어떤 그 유튜브 가운데 하나 보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게 수용소입니다. 넥스트. 이제 특별히 그 수용소에는요. 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 특별히 많대요. 그래서 쥐를 잡아먹기가 딱 좋은 곳이래요. 거기가. 넥스트. 그 하나를 제가 스킵했는데 스킵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돌리세요. 두 개를 더. 백으로 하세요. 네. 이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죽어가니까. 그 시체를 다 처리도 못합니다.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럼 이제 쥐들이 먹어요. 시체를. 그 먹어가지고 통통 살찐 거 갖다가 사람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Next. 이제 소들이 이게 똥을 싸는데 똥을 싸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옥수수 알이 좀 이제 보여요. 그러면 그걸 갖다 서로 먹으려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것도 먹다가 잡히면 저렇게 이제 얻어맞고 그렇습니다. Next. 동료 수감자를 시켜서 널뛰기로 강제 낙태를 시키고. Next. 이제 돌리세요.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에 이제 25%입니다. 그 이상은 너무나 여러분을 디프레스 만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내드리지 않는데 유튜브로 하시면은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이요, 이제 제가 그 아이다호주에서 한인회장을 하면서, 참 우리 북한 농부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뭘 해야 되나 하다가 그 페니 선교라는 그런 단체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그 한인 교회가 4개가 있고 또 제가 다니는 이제 미국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각 교회에다가 그 페니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동전 모으시더라고 이 교회도 네, 그런 식으로 페니 모으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여기 이제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그 돈을 모아서 보내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냐고. 물론 그 담당 교회에서 그걸 갖고 가서 중국 가서 밀가루를 사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뭐 고아원에서 이제 빵 공장을 차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한 추럭을 보내면은 그 한 추럭에서 얼마나 애들이 먹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면은 남한 정부에서 그 엄청난 쌀을 보내는데 그게 이민들한테는 안 가거든요. 탈북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못 봐요. 그거거든요. 우리는 못 봅니다. 남한에서 온 쌀을. 그런 아주 심각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굶는다는데 보내야 되는데 간다는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갖고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돈을 보낼 수도 없고 우리 친척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지금 북에. 제 사촌들이 조카들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은 좋게 될 거예요.
지금 굶고 있는지 어쩌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보내면은 돈이 가냐고요. 다 미사일 만든 데 써가지고 다시 폭탄이 남한으로 오죠.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목사님들이 LA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시고 하는데 가셔서 뭐 차리고 빵 공장 차리고 하는데 그게 몇 퍼센트나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먹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여기서 가서 빵 공장을 차려주고 빵을 대주고 밀가루 대주고 하는 그 고아들은요 아주 특별 고아들입니다. 이제 저렇게 그 꽃제비들 있잖아요. 꽃제비들이 단속이 심해가지고 쫙 잡으면 그냥 수용소에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걔네들이 뭐 그런 빵을 구경도 못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안 가는 것이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통일을 해야 됩니까? 해야죠. 이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20만원에서 30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저런 어린애들도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어요. 애가 죄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티네이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걔네들 뭐 엄마를 뭐 사랑? 없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서 이런 데서 고생하게 만드냐고 하는 그 분노만 차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자란다고.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북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최근에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북 풍선 보내기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민복 씨라는 분이 탈북자입니다. 북한의 그 농업 과학자예요. 그분이 이제 하루는 삐라를 봤어요. 전단지, 플라이어.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국 전쟁을 남한이 시작한 게 아니라 북한이 시작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대인데 그 좀 어르신네들한테 물어봤대요. 진짜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네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농업과학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쌀을 좀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큰 관심이죠. 죽어가니까 그 식량난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100% 수확량을 당신이 다 먹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제 줬어요. 땅을 줬습니다. 어느 정도를 주고서 1년 동안 농사 짓고 수확된 거 당신이 다 먹으라고 했더니 수확량이 몇 배로 넘었을 것 같아요? 늘었을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5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깜짝 놀랐어요.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저기 북한 전역에 이런 방법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식량의 그 수확을 갖다 5배로 올리자. 와, 얼마나 좋겠어요. 5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동무, 반동문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는 캐피탈리스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동문자 이제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탈북한 사람이에요. 내려와서는 이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동포들한테, 북한 동포들한테 이 진실을 알게 해줄까? 나처럼 내가 진실을 알고 삐라를 통해서 이렇게 깨우친 것처럼 북한 동포들도 진실을 알면은 깨우칠 텐데. 왜냐면 이제 북한 사람들의 바람 라인은 이겁니다. 생각의 바람 라인은 남한에서 쳤다. 미국에서 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뉴클리어 웨폰을 만들어야 된다. 미사일을 써야 된다.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 왜 이거 해야 돼? 왜 군사력에다 그만한 돈을 써야 돼? 우리가 배고픈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그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알리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이 이민복 씨의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저겁니다. 발명한 것이. 남한 정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도 삐라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삐라 보내는 그 비용이 겁나게 비싸요. 근데 이민복 씨가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주 진짜로 저렴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저겁니다. 저 길이가 20m입니다. 그럼 20m면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거진 그렇게 되죠.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폭은 이제 뭐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m 반이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대형 풍선입니다. 그래서 그 풍선에다가 저걸 달아요. 그 파운드가 무게가 50파운드입니다. 그 전에 그 필름을 돌리세요. 슬라이드로. 그래서 거기 그 50파운드 그 백 안에 6만 장의 전단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600,000 flyer. You can put it into the bag. 600,000. 그리고 그 전단지는 여러분 그 그로서리 쇼핑 가시면은 그 뭡니까 그 베지터블 야채 파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툭툭 찢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그 플라스틱 백 있죠. 거기다가 빼곡하게 그 진실을 프린트아웃 한 거예요. 먼저 한국 전쟁은 북한이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의 그 비교를 쫙 쓴 겁니다. 북한에서 최고 간부들이 사는 탑 1%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남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 다들 차 갖고 있으니까. 다들 뭐 남한에서는 다 가정마다 뭐가 있습니까? 뭐 에어컨디션이 있죠, 뭐 선풍기. 제가 91년도에 북한에 갔을 때 어느 집이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외삼촌이 그랬어요. 외삼촌이 아마 스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북한의 그 탑 1%입니다. 근데 남한은 그냥 레귤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진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군사력, 남한의 군사력. 남한은 군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막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해가지고 빽빽하게 그 비닐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6만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대형 풍선을 6만 장 하고 가지고 보내는 그 값이 얼마냐? 100불밖에 안 들어요. 한 가정이 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거기다 타이머를 넣습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 백령도에서 예를 들어서 띄운다 하면은 이제 2시간 타이머를 하면은 황해도로 떨어져요. 4시간 타이머 하면 평양에 떨어집니다. 6시간, 8시간 환경북도로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따라서 어디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이제 풍선을 갖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띄우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내고, 자강도로 보내고, 환경북도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형 풍선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은 달러 1불짜리 있죠. 그걸 갖다가 한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풍선에다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뻥 하면서 이제 1마일 위에서 떨어져요. 1마일 위에서. 그러면서 온 사방으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삐라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달러들도 날아가고, 초코파이도 날아가고, 아스피린도 날아가고, 막 날아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만나가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면은 북한 공무원들의 한 달 월급 얼마라고요? 아세요? 3불. 근데 1불이 떨어져요. 여러분의 월급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좋다고 뛰어가죠. 가서 이제 삐라를 줍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강원도나 김포에 삐라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삐라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뭐 그때는 또 뭡니까? 이제 경찰에다 갖다 주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북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그래요. 왜냐면은 이 플라스틱 백, 그 플라이어, 삐라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거든요. 북한에는 그 플라스틱 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사용해야 되니까는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보육위해서는 갖고 오라고 하는데 안 갖다 자기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면서 그걸 전부 다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엄청난 그 풍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누 양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온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또는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는 유리가 없어요. 유리가 겁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추운데 유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깨지거나 없으니까 이제 도둑질을 해요. 와가지고 그 창문을 떼어갑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졸지에 창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둑을 지켜야 돼요. 또 창문 잊어버릴까봐.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비닐을 이제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풍선, 그다음에 삐라, 그 플라스틱 백, 그다음에 뭐 1불짜리 초코파이, 뭐 이거 뭐 약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남한에서 보내고 있어요. 남한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이 이민복지는 자기의 그 웹사이트, 대북 풍선 보내기 웹사이트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다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자기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 남한 사람들 가장마다 다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골은 뭐냐면은 10만 개면 100,000이죠. 풍선 보냅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캘큘레이션 해보세요. 10만 곱하기 6만 장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되나? 6 밀리언입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10만 플러스 0. 아이고, 엄청난 숫자네. 네, 이거 뭐 거진 조가 날아가는 건데 트릴리언이 날아가서 북한에 떨어지면 이제 북한이 이게 덮이는 거죠. 삐라로. 그것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남한에 있는 가정들이 왜냐면 정부에서 안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거 봤죠? 엄청나게 답답한 거. 천안함 사건 빵 해가지고 40명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연평도 그냥 포를 갈겨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복 씨가 이런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서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 삐라 안에는 이제 주로 그 정치적인 게 들어갔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천이니까는 그 복음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같이 복음과 더불어서 남한 북한의 그 진실이 삐라를 통해서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100불 정도면은 참 또 한 가지 이제 이민복 씨는 이분한테 그 풍선을 보내라고 도네이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저런 백 있지 않습니까? 50파운드 백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교회에서 보냈어요. 하나교회. 그럼 이제 하나교회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교회 갑니다. 거기서 쫙 보내요. 근데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거 올라갔네. 그걸 하나, 2개, 뭐 10개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이런 영피플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풍선 하나씩 쫙 들고 하나, 둘, 셋 쫙 보내면서 주여! 당신의 백성을 구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내고 그래요. 참 의미 있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골리앗을 싸울 때 같이 칼 들고 싸운 거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제 핵무기 뭐 미사일 한다고 남한에서도 가서 미사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시잖아요. 그럼 더 일이 크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물레를 사용해서 골리앗의 그 정수리를 팍 찔러서 쓰러뜨린 것처럼 이분이 바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려서 떨어지고 아무도 안 다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민들은 삐라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달러를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는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짜증이 나 있냐면은 북한 정부에서는 뭐 남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은 우리 회담 좀 합시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날짜 정해주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이민복 씨가 이렇게 풍선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온 게 23번입니다. 그 정수리를 얻어맞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신경이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의 사상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사상이 변하면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헤이 저거 거짓말. 저거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요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미래의 그 북한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한겨레 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북한에서 워낙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남한 학교에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밑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한겨레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트랜지셔널 스쿨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로 보내는데 이 학생들 가운데 170명인데 거기서 4분의 1이 고아입니다. 제가 지금 6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선출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제가 사는 아이다호에 데리고 와서 미국 유학을 시키려고. 이 학생들은 자기네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유학생들 덜어 있죠.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동네도 조금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그 자녀들이 오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북한 탈북자들이 미국을 유학 온다.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20살입니다. 20살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만큼 못 배웠어. 왜 못 배웠냐? 노동을 시키니까 못 배우고요. 첫 번째로 수업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폐품 보호기 했어요. 그래서 뭐 빈병 가져와라 뭐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북한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철 가져와라. 뭐 철이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저 문고리 있죠. 네, 문고리라든가 저거 뭐라 그러죠? 힌지. 그걸 갖다가 띄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가. 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얻어맞죠. 근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맞느니 아버지한테 맞는 거 어떤 거 선택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고 오라니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안 나갑니다. 애들이. 너 학교 안 나가냐? 가면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학생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아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가운데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미국에 데려가지고 좀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생각을 갖다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도 특별히 그 평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미제 뭐라 그러지? 그 양 뭐라고 하더라? 그 뭐 승냥이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통해서 데리고 와서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할 때, 카자흐스탄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선교할 때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미국 구육을 시켜줬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막 떨었대요. 잡아갈까봐. 그렇게 이제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뭐 아무도 해치는 사람인데 혼자서 벌벌 떨고.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친절하게 다음 핑계를 해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로 하나를 지금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긴 좀 더 비싸겠죠. 근데 우리 동네는 한 2만 불이면 돼요. 그러면 룸앤보드하고 투이션하고 학비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학교하고 컨택을 하고 있어요. 좀 특별한 애들이니까 부모도 없으니까 스폰서 좀 해주라. 스칼라십을 좀 달라고. 뭐 또 선한 사마리아를 찾아가지고 미국 가정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가운데 한 아이가 그래요.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와, 그거를 6명의 그 자기소개를 읽으면서 제 심장이 쿵쾅쿵쾅했어요.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한지. 이야.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와서 지금 남한 애들 그 유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보면 엄청 한심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마약이나 하고
두들겨 팼으면 딱 좋겠어. 그 특권을 빼가지고 얘네들 줬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워가지고 그 동료들한테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천천히 이제 앞으로 차세대를 위한 리더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또 하나 보내세요. 저렇게 숨어서 이제 잡히면 어떡할까? 버들버들 떨면서 기도하는 우리 북한에 있는 교인들. 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1년 남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왜 우리 백성이 이렇게 굶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군인들도 굶어요. 군인들도.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북한 정보 장교가 이제 귀순했습니다. 근데 그 장교가 키가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148입니다. 148cm. 그러면 5feet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의 군인들의 그게 그 리콰이어먼트가 적어도 148이에요. 148cm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남자인데 17살인데 그 다음에 몸무게가 34kg가 돼야 됩니다. 미니멈. 그러면 파운드로 얼마죠? 파운드로 한 80파운드? 그거 돼야지 군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먹여서 보내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그걸 보내? 군대 안 가면 좋지. 그게 아니에요. 다 굶어 죽거든요? 다 굶어 죽어요. 하나라도 보내야지 군대라도 가야지 먹고 사니까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보장교는 너무나 이게 3kg만 더 해야 되는데 34kg가 안 되니까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제 쌀을 빌렸어요. 5kg를 빌렸는데 가을 가서는 50kg를 갚아줘야 돼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그래가지고 먹여서 34kg가 됐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제 엄마가 남은 2kg를 또 주시는 거예요. 갖고 가라고. 그래야지 이제 군대 가서 고생 안 하니까. 그 마지막 2kg의 그 쌀을 이제 받고서 그렇게 울었대. 왜냐면 집안 식구들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8년 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하고 동생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엄마만 그냥, 엄마하고 다른 동생 하나만 살아남고.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자 몇 개 딱.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걸로 해가지고 이제 밥해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남한 군인들하고 북한 군인들하고의 키 차이는 30cm예요. 자그마치. 30cm. 와, 그럼 그게 얼마예요? 이야, 그 정도로 영양실조라서 싸워도 밀리언이 넘는,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지만, 북한 군대가 있지만, 이 전쟁이 안 된다라는 것이 북한 정보 장교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말라가지고. 어느 정도로 말랐냐면요, 북한 군인들은요, 차렷을 딱 시켜놓고, 요 다리 사이로 주먹이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first grade예요. 가장 신체가 안 좋은 거죠. 영양 상태가. 그러면 이제 사단 병원으로 보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손가락도 안 들어갈걸? 그렇죠? 근데 주먹 2개가 들어가요. 그 말은 뼈만 딱 남은 거예요. 군인이.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항상 막사에는 아픈 군인들이 있고. 그것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나 배고프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동네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이제 민간인들한테 총을 대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어떤 군인은 그렇게 내려가서 밤중에 내려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뭐 감자 몇 개밖에. 그걸 가져가려니까 우리를 죽이고 가라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우리를 차라리 죽이고.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에요. 도둑놈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동포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동포들이에요.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은 대북 풍선 보내기. 이것이 다치지 않고 북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싼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한국에다가 송금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 인포메이션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좀 상의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런 분들을 위해서 저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도 한몫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하나님, 참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참 같은 한 민족이 저렇게 굶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먹을 걱정 안 하면서 잡힐까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잡힐까봐 걱정도 안 하면서 참으로 평안하게 삽니다. 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나눠주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속히 통일의 날이 오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경례 박수.